안녕하세요. 제이쌤의 한국어 수업, 오늘은 그 24번째 시간이에요.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서강 한국어 5A 2과에 있는 문법이에요. 자, 그러면 바로 공부를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공부할 문법은 으로서예요. 으로서. 자, 특별히 여기에 서에 시옷에 어가 붙어 있는 거예요. 자, 이 으로서는 지위, 신분, 자격이 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특별히 이걸 기억해야 돼요. 지위 또는 신분, 어떤 자격, 자, 이것을 나타내고 또는 어떤 형편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음을 나타내기도 해요. 자, 예문으로 보면 1번, 저는 우리 회사의 사장으로서 그 모임에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자, 여기서 사장이라는 그 신분, 지위예요. 우리 회사의 사장으로서 그 모임에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2번, 이건 널 아끼는 사람으로서 하는 충고야. 자, 충고,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에요? 널 아끼는 사람, 너를 아끼는 사람이라는 그 자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서 하는 충고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3번, 평소에 축구를 좋아하는 팬으로서 할 말은 해야겠어요. 그래요. 자, 평소에 축구를 좋아하는 팬이라는 이 자격이에요. 이런 자격으로서 할 말은 해야겠어요. 나는 친구로서 최선을 다했다. 자, 친구라는 이 자격 또는 신분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친구 받침이 없으니까 로서, 나머지 팬, 사람, 사장 받침이 있어서 어로서를 쓰면 돼요. 자, 추가할 게 하나 있는데 이 어로서는 어로스만, 어로스도, 어로서는, 어로서야처럼 다른 조사를 붙여서 새로운 의미를 더할 수 있어요. 나는 우리 학교의 학생으로서만 그 대회에 참가했다. 자, 오직이란 뜻을 가진 이 만이 붙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의 학생으로서만 이렇게 붙여져 있고, 메아리와 비슷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서는 산울림이란 말이 있다. 자, 여기서 메아리, 산울림 비슷한 의미예요. 같은 말인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산에 올라갔을 때 높은 산에 가서 이제 기분이 좋아서 야호 라고 외치면 야호호호 이런 소리가 다시 또 들릴 거예요. 그런 것을 메아리 또는 산울림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메아리와 비슷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서는 산울림이란 말이 있다. 자, 지금으로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자, 있어요. 자, 그리고 추가 2를 한번 볼까요? 자, 추가 2는 어로서. 자, 이거는 뭐예요? 쌍시옷이에요. 쌍시옷에 어가 붙은 어로서예요. 자, 이 어로서는 방법, 수단, 도구, 재료, 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숟가락과 젓가락으로서 음식을 먹는다. 자, 숟가락과 젓가락 이 도구예요. 또는 방법. 또 수영할 때는 입으로서 숨을 쉬어야 한다. 자, 입이라는 방법을 나온 거예요. 나는 복습을 열심히 함으로써 시험에 합격했다. 이 빵은 당근으로서 만든 것이다. 재료예요. 자, 이렇게 으로서와 으로서, 자, 시옷과 상시옷, 이게 한국 사람들도 많이 헷갈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으로서와 으로서 요 두 개가 잘 구분이 안 될 때는 마지막에 있는 서와 서를 생략하고 으로만 쓰면 돼요. 자, 그게 뭐냐면, 자, 저는 우리 회사의 사장으로서 그 모임에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서를 생략해서 저는 우리 회사의 사장으로 그 모임에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해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이건 널 아끼는 사람으로서 하는 충고야. 자, 이것도 서를 생략해서 이건 널 아끼는 사람으로 하는 충고야. 괜찮아요. 또 나는 복습을 열심히 함으로써 시험에 합격했다. 자, 이
방법을 나타내는 상추어스예요. 이것도 써를 생략해요. 그래서 나는 복습을 열심히 함으로 시험에 합격했다. 괜찮아요. 또 나는 한국 사람들은 숟가락과 젓가락으로서 음식을 먹는다.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설을 생략해서 한국 사람들은 숟가락과 젓가락으로 음식을 먹는다.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걸 생략하니까 모양이 뭐예요? 그냥 을어예요. 그래서 을어를 공부할 때 을어 뜻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뭐 집으로 가요, 뭐 2층으로 가세요 하는 방향을 나타내는 을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수단 방법을 나타내는 을어, 그리고 신분 지위를 나타내는 을어. 자, 이래서 을어의 뜻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게 이렇게 서가 생략돼서 이 을어란 것으로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법 공부해 볼까요? 오늘 두 번째 문법은 음여예요. 음여. 자, 이 음여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오늘 책에서는 오해의 이과에서는 그 중에 첫 번째 거 문법이 있는 거예요. 자, 음여는 둘 이상의 사실을 나열하는 거. 그러니까 두 가지 이상의 사실들을 그냥 얘기할 때 이때 음여를 사용하면 이것은 고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예문을 보면 한반도는 동쪽으로는 높은 산이 있으며 서쪽으로는 넓은 평야가 있다. 자, 한반도. 자, 여기서 반도라고 하면 한쪽은 육지와 연결되어 있고 나머지 세 면이 바다로 되어 있는 거. 자, 여러분들이 아는 한국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국은 자, 북한하고 연결된 저 위쪽, 북쪽은 중국하고 이렇게 육지에 연결되어 있고, 한국의 동쪽에는 동해, 남쪽에는 남해, 서쪽에는 서해, 이렇게 바다가 세 면에 있어요. 자, 3면에 바다가 있는 거, 이런 것을 반도라고 하고, 특별히 한반도라고 하면 남북한을 합친 그 한국 지도, 자, 그것을 한반도라고 해요. 한국처럼 이렇게 반도로 된 나라가 몇 군데가 있죠? 저기에 이탈리아도 반도고, 그리고 이 캄보디아가 있는 캄보디아, 베트남, 여기가 있는 이 라오스 있는 이 인도차이나 반도, 인도차이나 여기도 바다가 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인도차이나 반도 이런 말 써요. 자, 그래서 동쪽으로는 높은 산이 있고 서쪽으로는 넓은 평야가 있다. 그냥 이건 나열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일을 누가 했으며 언제 했는지 사실대로 말해라. 자, 이것도 누가 했으며 언제 했는지 나열하고 있어요. 학원의 학생들은 대부분 대학생이며 일부는 회사원이다. 4번, 여러 개의 산책 코스가 있으며 산 정상에 올라가면 경치가 좋다. 자, 이렇게 산책 코스가 있고 산 정상에 가면 경치 좋다. 이렇게 나열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음여는 고와 바꿔 쓸 수 있는데 두 가지 사실을 말할 때는 그냥 멸을 써도 되고 고를 써도 되고, 만약에 세 가지 이상을 쓸 때 계속 며 또는 고 같은 말을 반복하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세 가지 이상을 쓸 때는 처음에는 음여를 쓰고 그 다음에는 고를 쓰고, 자, 이렇게 써서 나열하면 좋아요. 자, 음여의 두 번째 뜻은 둘 이상의 행동이, 두 가지 이상의 행동이 동시에 있다는 거. 자, 여러분들 공부할 때 음악을 듣는 학생들이 있어요. 음악을 들으며 공부를 해요. 자, 음악을 듣는 행동과 공부를 하는 게 같이 해요. 그래서 음악을 들으며 공부를 해요. 자, 이것은 음연서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나는 아침 식사를 하며 핸드폰으로 뉴스를 검색했다. 자, 아침 식사 밥 먹어요. 그러면서 핸드폰으로 뉴스를 봐요. 강의를 들으며 중요한 내용을 메모했다. 자, 강의를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내용은 메모를 해요. 졸며 강의를 들었더니 뭘 들었는지 하나도 생각나지 않는다. 자, 졸아요. 수업 시간에 졸아요. 그러면서 강의도 들어요. 그는 소설가이며 교수이다. 자, 이렇게 두 가지가 동시에요. 자, 그래서 음연서로 바꿔볼까요? 나는 아침 식사를 하면서 핸드폰으로 뉴스를 검색했다. 강의를 들으면서 중요한 내용을 메모했다. 졸면서 강의를 들었더니 뭘 들었는지 하나도 생각나지 않는다.
그는 소설가이며 교수이다. 자, 이렇게 음연수로 바꿀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고자하다. 자, 여기서 먼저 앞에 있는 고자만 보면 뭐뭐 하려고 이런 뜻이에요. 나는 뭐 공부를 하려고 집에 갔다. 나는 공부를 하고자 집에 갔다. 그래서 이 고자라는 것만 쓰면 뭐뭐 하려고라는 뜻인데, 고자하다라고 붙은 경우는 화자, 즉 말하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 나는 지금 바로 무엇을 하려고 한다. 이런 의미인데, 이 고자하다는 특별히 공식적인 자리, 약간 발표 이런 곳에 주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 예문을 볼까요? 오늘은 환경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환경 문제에 대해서 발표하려고 해요. 그때 이제 발표 시작할 때 이 환경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발표예요. 지금부터 600년 역사의 북촌 한옥마을에 대해 발표하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그 발표 시작할 때 이 말 넣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업 시간에 발표 같은 거 할 때, 발표 시작할 때 어떤 내용에 대해서 발표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고자하다라는 이 문법을 사용하면 돼요. 자, 3번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말이지만 약간 좀 공식적으로 좀 존중했을 때 이런 표현들을 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고자하다 이 표현은 발표할 때 많이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다음 문법은 는 반면에예요. 는 반면에는 서강한국어 사비에서 한번 나왔어요. 자, 는 반면에 동사에 사용될 때는 과거에 은이음 반면에, 그래서 받침이 있으면 먹다, 먹은 반면에, 받침이 없는 가다는 간 반면에, 그리고 현재는 그냥 둘 다 는 반면에예요. 그래서 먹다, 먹는 반면에, 가다, 가는 반면에, 형용사인 경우는 은 반면에, 그래서 받침 있는 좋다, 좋은 반면에, 예쁘다, 예쁜 반면에, 명사이다는 인 반면에 쓰면 돼요. 그래서 학생, 학생인 반면에, 친구, 친구인 반면에 하면 되고, 그 뜻은 앞뒤 문장의 내용이 서로 상반될 때, 서로 의미적으로 반대가 될 때, 그때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문을 보면 이번에 들어간 회사는 어때요? 월급은 많이 주는 반면에 일이 많아서 힘들어요. 자, 월급 많이 줘요. 의미적으로 좋은 의미예요. 근데 일이 많아서 힘들어요. 안 좋아요. 서로 반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는 반면에, 는 반면에 쓰면 돼요. 2번, 저 배우는 얼굴은 예쁜 반면에 연기력은 별로야. 자, 얼굴 예뻐요. 좋아요. 연기는 잘 못해요. 연기력은 별로야. 그래서 서로 상반되고 있어요. 좋고 나쁜 것이 상반돼요. 그래서 예쁘다, 예쁜 반면에. 남산 한옥마을에는 한옥이 전시만 되어 있는 반면에 북촌 한옥마을에서는 한옥에서 사람들이 직접 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남산 한옥마을과 북촌 한옥마을 서로 상반되고 있어요. 특히 남산의 한옥마을에는 그냥 전시만 되고 있어요. 한옥이. 그런데 북촌 한옥마을에서는 그 안에 사람들이 직접 살고 있다. 그래서 내용이 상반돼서 는 반면에 쓴 거예요. 자, 다음, 자, 이렇게 는 반면에는 는대 반에 또 지만과 바꾸어 쓸 수 있어요. 자, 문장을 보면 동생은 키가 큰 반면에 형은 키가 작다. 동생은 키가 큰데 반해 형은 키가 작다. 동생은 키가 크지만 형은 키가 작다. 다 같은 의미예요. 자, 마지막 문법 을을 비롯해서 볼게요. 을을 비롯해서, 자, 이것은 여러 개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한 가지를 첫째로 삼아서 그것을 중심으로 다른 것을 포함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 개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그것을 앞에 먼저 얘기하고 나머지를 포함해서 같이 얘기해요. 자,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의 유적지, 자, 역사적인 건물, 역사적인
장소 등이 많이 있어요. 캄보디아에는. 근데 그 역사적인 장소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뭐예요? 네, 가장 유명한 것은 앙코르와트예요. 그래서 캄보디아에는 앙코르와트를 비롯해서 많은 유적지들이 있다. 자, 가장 유명한 한 가지를 먼저 얘기해요. 그러면서 나머지를 같이 얘기해요. 그래서 앙코르와트를 비롯해서 많은 유적지들이 있다. 이런 말씀인데요. 2번. 자, BTS를 비롯한 많은 K-팝 가수들을 좋아한다. 자, K-팝 가수들. 여러분들이 아는 K-팝 가수가 뭐가 있어요? 네. 뭐 BTS, 엑소 또 여러 가수들 많이 있어요. 또 여자 가수들 중에서도. 근데 그 많은 팀들 다 얘기 안 하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가수, 대표적인 팀. 그래서 BTS를 먼저 얘기해요. 그리고 나머지 가수들은 한꺼번에 같이 얘기해요. 그래서 BTS를 비롯한 많은 K-팝 가수들을 좋아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3번. 부모님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지내왔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있는데 여러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줬어요. 선생님, 친구 또는 친척들. 그리고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모님을 먼저 얘기해요. 그리고 나머지 많은 사람들 한꺼번에 다 얘기해요. 그래서 부모님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지내왔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국에 여행을 가게 돼요. 그럼 한국에 여행을 가게 되면 어디를 가고 싶어요? 뭐 관광지 중에서 여러분 책에서 많이 봤어요. 제주도, 부산 해운대, 설악산. 한국에도 관광지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제일 가장 유명한 제주도. 그래서 제주도를 먼저 얘기하고 나머지 아름다운 관광지를 얘기해요. 그래서 한국에는 제주도를 비롯해서 아름다운 관광지가 많이 있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오늘 5가지 문법을 공부했어요. 을어서. 자, 신분, 자격, 지위를 나타내는 을어서였어요. 자, 그리고 음여. 자, 2가지 이상이 있을 때 나열할 때 그 순서대로 그냥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여는 고와 바꿀 수 있었어요. 자, 그리고 고자 하다. 뭐뭐 하려고 하는 거. 특별히 공식적인 자리나 아니면 발표하기 전에 이 표현들을 많이 사용해요. 자, 그리고 얻는 반면에 2가지가 서로 상반되는, 서로 반대되는 내용이 있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을을 비롯해서 이거는 여러 개 중에서 가장 유명하거나 대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먼저 얘기하고 그리고 그 나머지를 다 합쳐서 얘기할 때 이때 을을 비롯해서라고 사용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숙제는 마찬가지로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5문장씩 만들기예요.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